자, 오늘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계, 특히 아주 작은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규칙집,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이 세상을 단 하나의 강정식으로 설명해야 한다면 그게 과연 뭘까 하고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어쩌면 가장 강력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거시세계의 규칙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미스테리한 양자세계로 넘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슈레딩거가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 그로 인해 어떻게 예측이 확률의 개념으로 바뀌게 됐는지, 그리고 이 방정식이 궁극적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일단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세상의 규칙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첫 번째, 바로 거시세계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세상은 뉴턴의 법칙, 바로 그 유명한 F=ma가 지배하잖아요? 공을 던지면 저 공이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질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죠. 모든 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결정론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원자보다 더 작은 이 양자세계로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뉴턴의 법칙이 전혀 힘을 못 써요. 대신 슈레딩거 방정식이 왕노릇을 하는데, 이 방정식은 공의 궤적처럼 여기에 있다가 아니라 전자가 여기 있을 확률이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확률을 알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 있는가 하면 이 규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두 번째, 양자세계의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주 작은 아원자 수준으로 내려가면 입자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딱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랄까, 가능성의 구름처럼 이리저리 퍼져서 존재합니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이걸 정말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규칙, 새로운 설명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엄청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등장한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야기, 슈레딩거의 해답입니다. 슈레딩거는 생각했어요. 입자의 모든 정보를 담은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파동 함수입니다. 기호로는 저렇게 psi라고 쓰죠. 이걸 그냥 입자의 완벽한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그 입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든 정보가 이 함수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방정식의 핵심 주연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먼저 H, 해밀토니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시스템의 총 에너지를 계산해내는 계산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주인공이죠. psi, 파동함수. 시스템의 모든 정보가 담긴 바로 그 설명서입니다. 이 둘을 가지고 계산을 딱 하면 E, 즉 그 시스템에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에너지 값이 짠!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양자세계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아주 작은 거인 H, 디렉 상수도 빼놓을 수 없죠.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예측에서 확률로. 이 부분이 바로 양자역학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은 지점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파동함수라는 게 대체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냥 수학적인 기호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양자역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보른 규칙에 있습니다. 물리학자 막스 보른이 알아낸 건데요. 파동함수 그 자체는 그냥 수학적인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의미는 이 파동함수의 크기를 제곱한 값, 즉 파이 사이 제곱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특정 위치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알려주는 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는 지금 여기에 있다가 아니라 이쯤에서 발견될 확률이 제일 높아 라고 말해주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막스 보른 본인이 이 놀라운 전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입자의 움직임 자체는 확률을 따르지만 그 확률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예측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우리가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콕 집어 말할 순 없어도 그 전자를 발견할 확률의 물결이 어떻게 퍼져나갈지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예측이죠.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보너스 발견이 따라옵니다. 바로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마치 경사로가 아니라 계단처럼 에너지는 딱 정해진 값들만 띄엄띄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양자화되어 있다는 건데 바로 여기서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기묘하고 추상적으로만 보이던 방정식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이 추상적인 수학이 어떻게 현실 기술이 됐을까요? 그 과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먼저 이 방정식을 원자에다 딱 적용해서 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바로 원자핵주의를 맴도는 전자의 확률 구름, 즉 오비탈의 모양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돼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화학 시간에 머리 아프게 외웠던 그 S, P, D, F 오비탈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답이었던 거죠. 이걸 아니까 원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결합하는지, 즉 화합 결합의 비밀이 풀렸고 그걸 응용해서 반도체나 최첨단 신소재를 아예 원자 단계에서부터 설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의 모든 현대 기술의 뿌리가 바로 이 방정식에 있는 겁니다. 분자들이 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약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은 어떤 원리로 만드는지, 그래핀 같은 꿈의 신소재는 어떻게 가능한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놀랍게도 슈레딩거 방정식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섬뜩하면서도 경이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단단하고 명확한 현실이라는 게 어쩌면 그저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결과물은 아닐까요?